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똑같이 예순을 넘긴 친구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때 말입니다. 한 친구는 얼굴빛이 맑고 허리도 꼿꼿합니다. 걸음걸이도 여전히 힘차서 멀리서 봐도 활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어깨는 축 처지고 입에서는 애휴 한숨만 나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자리를 주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팔순 노인 같았습니다. 그 순간 다들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쟤,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저도 예순을 넘기고 보니 그 차이가 더 크게 보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여자 동창들은 대체로 환하게 웃으며 모임에 나옵니다. 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절벽에서 떨어지듯 확 늙어버립니다.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말소리가 기운이 없고 몸은 무너집니다. 왜 이런 걸까요? 단순한 개인차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도 남자들이 여자보다 빨리 늙습니다. 평균 수명도 여자보다 짧고 특히 예순이 되면 남자의 우울증 발병률은 여성의 약 2.7배에 달합니다. 마음까지 더 빨리 늙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나이 들면 다 늙는 거지. 뭐 방법 있겠어? 정말 그럴까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예순이라도 어떤 사람은 40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80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태도 때문입니다. 특히 예순을 전후한 5해, 즉 61살부터 65살까지가 결정적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 10년, 2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수학 기초를 잘 닦아두면 중, 고등학교 내내 실력이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훈련하는 하나의 실력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동창 모임에 나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 걸음은 불안정, 목소리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불과 5해 전까지만 해도 활발하던 친구가 단 5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겁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67세였는데 피부가 곱고 허리가 곧았습니다. 말투도 당당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늘 일정한 생활 리듬을 지키고 부인과 자주 대화하며 가족과 어울리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들었으니 대충 살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같은 나이에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어떤 이는 할아버지가 되고 어떤 이는 여전히 형님으로 남습니다. 이 차이가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태도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예전보다 기력이 없지? 얼굴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혹은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특히 남성분들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기 관리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술은 줄이지 않고 운동은 미루고 건강검진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갔을 때 속으로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쟤만 왜 저렇게 늙었냐? 이보다 서글픈 말이 있을까요?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주변 사람들 눈에는 늙어버린 사람, 힘을 잃은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늙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늙느냐입니다. 누구나 나이는 먹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자연스럽게 늙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겨도 품이 있고 여유롭게 늙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단 몇 해 만에 폭삭 늙습니다.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의욕, 활력, 가족과의 관계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폭삭 늙는 게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보기 흉해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무너져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족 모임에서 존재감을 잃고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엄마 있냐라는 말만 남고 결국 집안에서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보다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젊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로 만들어집니다. 60 초반의 단 5년,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이 달라집니다. 이때 기초를 다지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도 활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늙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폭삭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작은 태도, 오늘의 작은 습관이 10년 뒤 내 얼굴, 내 건강, 내 존재감을 결정합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품위 있게 늙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60 전후의 이 시기가 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젊음을 지켜내는 첫 번째 비밀. 놀라실 겁니다. 그것은 부인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젊음이랑 부인 말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부인 말을 듣는 남자가 확실히 덜 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는 오랫동안 집안 살림을 책임져 온 사람입니다. 음식, 잠, 건강검진, 생활 습관까지 누구보다 잘합니다. 말하자면 생활의 달인입니다. 문제는 정작 남편들이 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올해 대장암 검진해야 돼. 남편은 대답합니다. 나 괜찮아. 검사하다 병 얻는 거야.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저녁마다 술 그렇게 마시면 치매 온대. 줄여. 남편은 말합니다. 내 친구는 술 한 모금도 안 했는데도 작년에 갔어. 아내가 걱정하며 말합니다. 여보, 운동 좀 해. 뱃살 좀 봐. 남편은 또 말합니다. 운동도 중독이야. 너무 하면 안 좋아. 어떠십니까? 귀신같이 말대꾸만 잘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술은 줄이지 않고, 담배는 끊지 않고, 운동은 미루고, 검진은 안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절벽에서 떨어지듯 확 늙어버립니다. 그야말로 폭삭 늙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인 말을 듣는 남자는 다릅니다. 검진을 제때 받고 식습관을 관리하고 생활 리듬을 지킵니다. 큰 병도 초기에 발견해 쉽게 넘어갑니다. 나이 들어도 활력이 유지됩니다. 부인 말을 들은 남자와 무시한 남자의 차이, 그것이 젊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대화를 자주 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낮다고 합니다. 또 부인 권유로 건강검진을 받는 남성의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보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공감되는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늘 퇴근 후 맥주 2캔을 들고 TV 앞에 앉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마셔. 술이 쌓이면 간이 버티질 못해. 남편은 늘 대꾸했습니다. 이 정도는 건강에 좋아. 나 맥주로 스트레스 푸는 거야. 몇 년 뒤 그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병은 술 때문입니다. 부인 말 들으셨어야죠. 그때 그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한숨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말 좀 들을 걸. 여러분,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집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부인 말만 들어도 늙지 않습니다. 최소한 폭삭 늙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지켜지고 수명은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부인의 말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는 조언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순간 사실은 내 젊음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음은 고집에서 오고 젊음은 겸손에서 옵니다. 오늘 저녁 아내가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이 한마디가 10년 뒤 내 얼굴을 바꾸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가족의 행복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품위 있게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옆에 있는 아내의 말 한마디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힘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직급일까요? 의외의 답은 바로 가족과의 연대감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이 힘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 내가 부장이다. 임원이다. 이것이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만 지나 보십시오. 명함은 서랍에 들어가고 전화는 끊깁니다. 직급은 사라지고 이름도 잊혀집니다. 그때 남는 건 단 하나. 자녀와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이 진짜 힘이자 권력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렇습니다. 아빠, 엄마 안 계세요? 아, 안 계세요? 그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끊어버립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연대감이 있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녀가 전화를 걸어와 10분, 20분 대화합니다. 아빠, 지난번에 해주신 김치찜 생각나요. 아빠, 건강 괜찮으세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차이는 뭘까요? 가족과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이 연결을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명절에 전 부치고 김치 담그고 잡채하면서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차례입니다. 무엇으로 가족을 부를 수 있을까요? 답은 역시 요리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러나 60 이후 요리를 배우는 남자는 절대 존재감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김치찜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김치찜 해주세요. 그럼 가족이 모입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 바지락 마라찜을 배웠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조개를 사다가 마늘 볶고 마라 소스를 넣으면 끝. 아들, 딸, 손주들이 아빠 최고 하며 모입니다. 회사의 명함 대신 요리 한 접시가 가족을 모이게 하는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배우고 싶은 게 뭘까요? 주식 투자, 스마트폰, 컴퓨터. 사실 별로 없습니다. 가족끼리 가장 많이 하는 대화는 밥 이야기입니다. 뭐 먹을까? 어제 아빠가 해준 반찬 맛있었어. 이런 대화가 가족을 붙잡는 끈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기회를 놓칩니다. 특히 가족 카톡방에서 존재감을 잃습니다. 자녀들이 대화를 합니다. 이번에 결혼식 축의금 얼마 할까? 이번 주 모임 몇 시에 갈까? 엄마는 답합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합니다. 읽지도 않고 대답도 없습니다. 카톡방에 5명 중 4명은 읽음. 단 1명만 일. 그 일은 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서러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카톡방에서도 없는 사람 된 아버지. 반대로 존재감 있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래, 이번 주는 내가 운전할게. 좋다, 내가 갈비찜 해놓을게. 이 한마디에 가족은 미소 짓습니다. 아빠가 살아있구나. 아빠랑 얘기하고 싶구나. 여러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인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과 주 3회 이상 대화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또 일본 국립노인센터 조사에서는 가족과 식사를 자주 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6년 길다고 밝혔습니다. 즉, 가족과 연결된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젊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가족 카톡방에서 하루 한마디라도 대답하기. 주말에 요리 한 가지 도전하기. 자녀에게 먼저 전화해 안부 묻기. 이 3가지만 해도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빠,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아빠, 이번에 뭐 해주실 거예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늙지 않습니다. 결국 가족과의 연대감은
단순히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젊음을 지키는 비밀이자 인생의 품위입니다. 늙음은 고립에서 오고 젊음은 연대에서 옵니다.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얘들아, 주말에 아빠가 김치찌개 끓인다. 올 사람? 그 짧은 한 줄이 여러분을 늙지 않는 아버지로, 가족이 찾는 중심 인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식탁일까요? 거실일까요? 아니면 주말 모임일까요? 의외의 답은 바로 가족 카톡방입니다. 오늘날 가족의 안방이자 거실이 바로 이 작은 휴대폰 화면 속에 있습니다. 카톡방을 열어보십시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이자. 엄마, 아이 사진 보냈어요. 엄마는 늘 답합니다. 형제자매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대부분 조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가족이 5명인데 4명은 일금, 단 1명만 숫자 1. 그 일은 언제나 아버지입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 홀로 남은 일. 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어보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 결국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가족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빠는 없는 사람이야. 이보다 서글픈 장면이 또 있을까요? 집에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데 대화 속에는 없는 사람. 이 침묵은 멋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반대로 존재감 있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래, 이번 주는 내가 운전할게. 좋다, 내가 갈비찜 해놓을게. 얘들아, 오늘 날씨 좋다. 건강 조심해라. 짧은 한마디에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빠가 함께 있구나. 아빠랑 얘기하고 싶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엄마는 자녀와 20분 넘게 통화합니다. 뭐 먹고 싶어? 알았어. 해줄게. 사소한 얘기로도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엄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끊을게요. 뚝. 이 순간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에 따르면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10년 후 실제 나이보다 평균 7살 젊게 평가받았습니다. 또 일본 도쿄대 조사에서는 가족 SNS 대화에 적극 참여한 노인의 평균 수명이 4년 더 길다고 밝혔습니다. 즉, 카톡방 속 짧은 한 줄이 젊음을 지키는 비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글 쓰는 게 서툴러. 괜히 끼어들기 싫어. 여러분, 문자 못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건 스스로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습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 카톡방에서 아버지가 먼저 글을 남깁니다. 얘들아, 주말에 내가 김치찌개 끓인다. 올 사람? 자녀들이 답합니다. 저가요. 저도요. 손주까지 할아버지 최고. 라고 답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가족의 중심이 됩니다. 존재감 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카톡방 속 침묵은 결국 인생의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말하지 않는 아버지는 점점 고립되고, 고립은 외로움으로, 외로움은 늙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화하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나누면 그 순간 아버지는 늙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결국 젊음을 지키는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족 카톡방에 한 줄 남기는 것. 여러분, 늙음은 침묵에서 오고 젊음은 대화에서 옵니다.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이를 잊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남겨 보십시오. 얘들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그 짧은 한 줄이 여러분을 늙지 않는 아버지로 바꾸고 가족의 마음 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로 남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둘러보면 늘 켜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꺼지지 않는 것. 그건 선풍기도 아니고 라디오도 아닙니다.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리모컨을 짚습니다. 딸깍.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밥상에 앉아도 화면을 보며 국을 떠먹습니다. 드라마에 빠져서 아내의 이야기는 흘려듣습니다. 잠깐 외출하고 돌아와도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밤이 되면요? TV를 켠 채 그대로 잠이 듭니다. 어느새 주인은 내가 아니라 TV가 됩니다. 나는 손님처럼 그 앞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5.3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무려 3분의 1을 TV 앞에서 보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TV를 오래 볼수록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대화도 줄고 생각도 멈춥니다. 그 결과는 폭삭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면 떠올리실 겁니다. 식탁에 앉아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참깨 사왔어.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대답합니다. 저놈 봐라. 또 거짓말하네. 아내는 씁쓸히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이 순간 부부의 대화는 끊기고 집안에 남는 건 정치 뉴스 속 잡음뿐입니다. 공감되시죠? TV가 켜져 있으면 밥도, 대화도, 생각도 다 뭉개집니다. 밥 먹는 건지, TV 보는 건지 모릅니다. 아내와 대화하는 건지, 청문회 패널과 싸우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 결과 생활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밥 먹을 때는 밥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는 눈을 보고 대화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는 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젊음을 지키는 기본 리듬입니다. 그런데 TV는 이 모든 리듬을 깨뜨립니다. 의외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조사에 따르면 하루 일과의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평균 6살 젊게 보인다고 합니다. 즉, 젊음은 피부 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의 리듬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TV는
그 리듬을 빼앗아 갑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제일 활발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체력도 좋고 농담도 잘하고 모임 분위기를 이끌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TV 앞에만 앉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채널만 바꿀 뿐 하루 종일 화면 앞에 있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걸음은 느려지고 얼굴빛은 탁해졌습니다. TV가 그의 젊음을 앗아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다 깼는데 TV에서 똑같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 화면을 보며 혼잣말합니다. 저 놈은 왜 또 나와? 비 좀 와야 될 텐데. 하루 종일 TV와 대화 아닌 대화를 나눕니다. 정작 가족과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자기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TV가 묻고 나는 대답만 하며 하루가 끝납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불평과 구시렁뿐입니다. 꺼져야 내 생각이 시작됩니다. 꺼져야 아내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꺼져야 책 한 장이라도 읽을 수 있고 나만의 시간이 생깁니다. 결국 젊음을 지키는 세 번째 비밀은 단순합니다. TV를 끄고 생활의 리듬을 되찾는 것.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는 것. 이 단순한 리듬 속에서 우리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늙음은 무기력에서 오고 젊음은 리듬에서 옵니다. 오늘 저녁 TV 대신 음악을 틀어놓고 밥을 드셔 보십시오. 아내의 눈을 보며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그 순간 여러분은 늙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TV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젊음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인 말을 잘 들어라. 둘째, 가족과 연대감을 지켜라. 셋째, TV를 끄고 생활의 리듬을 되찾아라.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여러분의 젊음을 10년은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젊음을 돈으로 사려 합니다. 비싼 건강식품, 값비싼 화장품, 해외 요양원. 하지만 젊음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젊음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습관에서,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대 초반의 5년 동안 삶의 습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70대 이후 건강 수명이 최대 15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단 5년의 선택이 남은 30년을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6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혹시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내가 많이 늙었구나.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어떻게 늙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폭삭 늙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품위 있게, 당당하게, 젊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창 모임에 나가 보셨습니까? 똑같이 60을 넘겼는데 누구는 활기차고 누구는 이미 팔순 노인 같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비밀은 화려한 약도 값비싼 병원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태도와 습관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는 태도. 가족 카톡방에 한 줄 남기는 습관. 밥 먹을 땐 밥에 집중하는 생활의 리듬. 이 단순한 태도들이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외의 진실은 이겁니다. 젊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실력입니다. 남들이 다 늙어간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면 나는 다르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여러분, 젊음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습관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젊음을 결정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늙어 보이는 건 내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늙음은 불행이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고립된 늙음, 관계없는 늙음입니다. 반대로 대화 속에서, 사랑 속에서 늙어가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인 말에 알았어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가족 카톡방에 사랑한다 한 줄 남겨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TV 대신 아내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늙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늙음은 고립에서 오고 젊음은 연대에서 옵니다. 늙음은 침묵에서 오고 젊음은 대화에서 옵니다. 늙음은 무기력에서 오고 젊음은 리듬에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늙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